어제 미국 시장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하락폭을 키웠는데 이유는 너무 명확한 게 이 소식이 나온 이후부터였습니다. 주식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는 정말 오랜만에 1.9%나 상승했고 외국인이 오랜만에 6천억 정도 매수했어요. 와,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좋았고요. 다만 전반적으로는 거래량이 좀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아주 의미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는 좀 분위기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이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닉이라는 사람이 보고서를 썼는데요. 어제 영상을 만든 다음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7월 FOMC 회의에서 75bp가 유력하다라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분이 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그러냐. 그런데 이 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얼마 전에 우리 6월 FOMC 기억나시죠? 갑자기 50bp 인상한다고 했다가 75bp라고 하면서 크게 시장이 흔들렸던 그때 기사를 썼던 분입니다. 연준 출입 기자고 이분이 한 얘기면 이제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다 믿을 거예요. 근데 어제 75bp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뉘앙스의 기사가 나오면서 100bp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 것이 시장이 반등을 한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금리 인상 75bp 인상 가능성이 69%, 그리고 100bp 인상 가능성이 3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4%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고요. 애플 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요. 유가는 반등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유가가 반등하면서 에너지 주식들이 반등했습니다. 하락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애플이 채용과 투자의 속도를 줄이겠다. 야, 애플 본사인 것 같은데 진짜 멋있죠. 근데 애플이 문제는 뭐냐면 애플 너마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것 같고요. 애플이 경기 둔화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서 채용과 지출 계획을 늦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특정 부서는 기존보다 적은 금액 배정하고 인력 충원 속도도 늦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우려를 키우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의 주가는 최근에 반등을 하다가 어제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이유는 유럽으로 가스 공급이 어떻게 될까? 이 이슈인데요. 가즈프롬이라는 곳에서 뭔가 서한을 보낸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인데 21일 그러니까 이제 22회의가 있을 목요일 날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러시아의 국영 가스 회사인 가즈프롬에서 유럽 고객사들한테 서한을 보내서 최소 한 곳 이상의 고객사에 공급 의무를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못 보내는 쪽으로 지금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실적이 발표됐고 매출 그리고 채권 트레이딩 예상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 주가는 그래도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은 좀 예상을 하회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보다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진하면서 주가도 그냥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채권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는 금리가 오랜만에 6bp 정도 상승하면서 2.98% 미국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2.98%입니다. 우리 최대 관심사는 이거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언제까지 할 거냐. 일단 7월 FOMC 회의에서는 75bp 오케이 알겠어. 그거는 알겠는데 언제까지 금리 인상할 거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그림이 아닐까. 이거는 메리츠 증권의 자료인데요. 미국 10년물 금리랑 3개월물 금리의 차이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가 역전됐다. 그래서 경기 침체 온다라고 얘기할 때 연준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 아니고 3개월물하고 10년물 차이를 봐야 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조차도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아마 이게 0까지 가게 되면 진짜 경기 침체다. 그러니까 이제 제발 금리 좀 그만 올려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빨리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게 좀 마이너스로 가면 그때는 좀 연준이 멈출 수 있는 이유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외신에서는 파월이 FOMC 회의 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가져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단기 실질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금리가 플러스가 되면 중립금리에 도달했다라고
판단하고 이때는 한번 멈출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시점이 벌써 왔네요. 지금 플러스로 도달했습니다. 2년물 실질금리, 5년물 10년 실질금리가 모두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이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낮아질수록 금리는 높아질수록 이게 플러스로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 초에 열심히 올라가서 지금은 플러스로 도달했다. 이제 멈춰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 주에 있을 일들 중에서 목요일 날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집중되어 있고요. 22회의 도 있고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 ECB 회의에서는 이번에 새로운 도구를 사용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이탈리아와 독일의 국채 스프레드가 또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너무 심하게 벌어지니까 긴급 회의했던 때가 이때인데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곧 죽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새로운 도구는 아마 이탈리아 국채는 좀 더 사줄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과연 시장이 언제까지 그런 이야기를 믿어주거나 인정해줄지 그게 참 관건인 것 같습니다. 경제와 관련된 뉴스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골드만삭스의 레전드라고 하는 이 세 분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에비 조셉 코언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걱정된다. 그래서 실력 있는 이민자가 많이 들어왔던 것이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됐는데 요즘에 좀 이런 부분들이 걱정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 뽀글이죠. 이분이 우리가 미래의 전염병에 대처하는, 이분은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코비드 이후의 전염병 대처와 관련해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켄 모엘리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가장 강조해서 말했던 문제는 탈세계화 때문에 생기는 인플레이션. 그래서 이 탈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떠나는 투자자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돈들을 지금 빼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중국으로 주식과 채권에서 돈이 계속 2015년 이후로 계속 올라가다가 이례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중국에서 모기지 납부 거부 사태가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완공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뭐 이런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나 대출 안 갚어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규제 당국에서는 은행에게 적격 디벨로퍼한테는 대출 좀 제공해줘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왜냐하면은 모기지 보이콧이 지속되게 되면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규제 당국에서 야 은행한테 지금 대출 줘 이런 대출 안 갚으면 큰일 나잖아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중국하고 미국의 차이인데요. 중국은 부동산이 가격이 이 정도고요. 미국은 좀 밸런스가 맞춰져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기사인데 우리는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노미널 우리가 겉으로 보고 있는 월급은 이 정도 회색이지만 실질 임금 즉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우리 엄청 가난해지고 있어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저는 이 기사에서 좀 특징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오른쪽 그림인데요. Food away from home이라고 해서 밖에서 밥 먹는 것의 물가는 이 정도로 올랐는데 집에서 먹는 것의 물가는 이 정도 올랐네요. 회색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장바구니 물가가 올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보여드린 그림이지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소매 판매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G20 회의에서 결론적으로는 러시아 때문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밀밭을 이렇게 다 불태워버리면 어떡하니 이 나쁜 이 X놈들아 뭐 이런 얘기였던 거죠. 자, 원자재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가는 5% 상승했는데 최근에 약세를 보이다가 어제 요만큼 올랐고요. 그리고 천연가스는 최근에 계속 상승세입니다. 구리 가격은 최근에 계속 하락하다가 어제 조금 반등했다. 바이든이 사우디 간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유가가 좀 하락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큰 소득이 없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5% 정도 상승했습니다. 8월 3일에 예정되어 있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금 가격이 반등을 했는데요. 금 가격의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3월달 이후로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 좀 올라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금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요만큼 상승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금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금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분이 이제 이런 책을 읽었네요. 자,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보고 있는데 이 책에 보니까 You can't, 넌 못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 책이 나오네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모처럼 주식시장이 반등하면서 좀 기대감을 가졌는데 어제 시장의 흐름은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빨리 진정되고 연준도 금리 인상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갖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